여러분 제목이 이제 더 좋은 세상. 진보와 보수 얘기 우리 사회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진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지금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진보라고 그럽니다. 그 지금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보주의자들이에요. 그거는 지금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막스는 끊임없이 평생 동안 자기가 살던 그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다고 믿었고, 그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그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가장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제시했던 사람이고, 그 방법이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실현이 되어서 이 사람이 진보의 아이콘이 된 겁니다. 막스의 실험과 막스가 일러줬던 방향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이미 성공을 이뤘다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고, 그 성공이 막스가 얘기했던 종점을 향해서 한 발 한 발씩 계속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스는 150년 전에 쓴 책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긴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현실 속에 우리하고 같이 지금 이 피부에 바로 옆에 우리 옆에 존재하는 이 유령이기도 하고 인간입니다. 더 좋은 세상, 이건 막스가 이제 꿈꾸던 거죠. 여러분, 이 자본주의 체제는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 하면 유럽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면 유럽에서 이 자본주의를 만들어낸 유럽이라는 그 동네, 그게 어떤 동네냐 하면 그 동네는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유럽이라는 지도를 만든 것이 카이사르예요. 카이사르가 유럽을 만들 때 경계선을 잡거든요. 그 경계선이 이제 우리가 오늘 말하는 라인강, 도나우강입니다. 알프스에서 발원하는. 그래서 라인강과 도나우강의 서쪽 지역만 유럽에 들어갔어요. 바깥 지역은 유럽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뭐라고 부르느냐? 저거는 통합할 수 없는 지역. 통합할 수 없는 지역이라서 저거는 야만인이 사는 곳이다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바바리아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로마 안으로 들어온 지역, 그거를 문명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문명과 야만의 구분이죠. 로마 가면 뭘 봅니까 사실은? 뭐 특별한 게 있어요? 로마는 사실은 지금 남아있는, 그 위에 남아있는 거의 대부분은 중세 때 만들어진 겁니다. 진짜 로마는 로마에 가면 중심 지역에 조그마한 그 언덕 위에 밑에 남겨져 있는 포로로마난 지역, 그게 로마예요. 근데 그 로마는 사실은 지금 로마의 그 이 밑에 있습니다. 다 이 허물어져 가지고 그 위에 도로를 깔았기 때문에, 도시를 새로 건설했기 때문에 로마, 지금 현재 로마의 그 땅 밑에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밑에 있는 그 로마가 만드는 길이 지금도 여전히 제일 중요한 길로 유럽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뭘 보았을까? 미래를 본 사람들이에요. 문명이 미래를 본 겁니다. 미래는 아까 처음 제가 얘기했죠. 내일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명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에서, 자본주의라는 이 체제에서 문명과 야만은 어떻게 구분이 될까? 막스주의자 가운데 가장 젊었던 약관의 여자 로자 룩셈부르크가 문명과 야만을 외쳤어요. 노동운동은 문명이 가는 길이다. 자본주의는 야만이 가는 길이다.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본가는 내일을 보지 않습니다. 최근에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눈에 띄는 자본가다운 사람,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 노동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세상에서는 노동자로 살기 힘들기 때문에 보다 나은 세상을 보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노동자예요. 그래서 노동운동, 노동자만이 문명의 길을 향하고 있는 이제 바로 그런 지금 역사적인 국면에 우리가 이제 서 있는 것이죠. 자, 그걸 잘 보여주는 최근에 영화가 하나 있어요. Something you don't like the looks of? We discovered a very large comet. Oh, good for you. It's headed directly towards Earth. This comet is what we call a planet killer. At this exact moment, I say we sit tight and assess. Sit tight and assess, Sit tight. and then assess. The sit tight part comes first. Are
Our guests today have made a pretty big discovery in space. How big is this thing, though? Like, can it destroy my ex-wife's house? Is that possible? There's a 100% chance that we're all going to die. 이게 이제 최근에 바로 그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현재를 사느냐 미래를 사느냐하고 관련된 그 대표적인 자본주의가 극한으로 치들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시각입니다. 혜성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구하고 부딪힙니다. 방금 그 이제 젊은 여자 과학자가 100%라 그러죠. 100% 부딪힌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 부딪히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집 부서지느냐? 내가 죽느냐? 그게 가능해? 이런 지금 얘기합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이거든요. 정규직 노조에 가가지고 제가 앞으로 다가올 노동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특히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같은 곳에 가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지금 방금 여기 혜성이 와서 부딪혀서 모두 우리가 죽게 될 거라고 하는데 거기 앉아서 깔깔깔대고 웃습니다. 자기들은 절대 괜찮다는 겁니다. 절대.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회사가 규모가 축소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비정규직 노동자 잘라내고 나는 그냥 살아있으면 된다는 거죠. 현대중공업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서에다가 2015년쯤에 위기가 오니까 그 위기가 오기 전에 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자. 여러분 그게 실제로 2018년에 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현대중공업에서 어마어마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은 한 명도 안 잘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웃죠. 나는 괜찮다는 겁니다. 나는. 자,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자기는 정규직이라고 믿지만 자기 자식은 자기 같은 정규직이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현대중공업은 불행히도 정규직을 뽑지를 않습니다. 비정규직만 뽑고 있어요. 대우조선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오늘만 보는 마사이족처럼. 자, 그래서 비정규직이 급증하는 것은 바로 일자리가 사라진다. 뭐 이런 이제 걱정을 우리가 하는 건데, 이 문제를 듣고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지금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마치 지금 21세기 들어서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무슨 새로운 무슨 현상인 것처럼 자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몇몇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는 이미 자본주의가 시작될 무렵 약 200여 년 전에 이미 자본주의 시기에 있던 일이에요. 그게 그냥 반복이 되고 있는 일일 뿐입니다. 수작업으로 만들던 바로 그 시기에서 이 기계, 이제 자동화 기계로 이 작업 체계가 옮겨가는 것. 그게 18세기에 제일 먼저 자본주의가 처음 시작될 무렵에 모든 노동자들이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동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 노동자들은 전부 수공업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노동자들이라는 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숙련 노동자고 평생 공부하고, 의사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 의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기계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걸음마를 조금 배운 아장아장한 어린애도 그 기계 앞에서 자기가 만드는 것과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여성들이 자기하고 똑같이 공장에 들어가서 자기 옆에서 가지고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죠. 거기다가 당연히 어린애나 아동이나 여성이 고용이 되게 되니까 남성의 이 숙련도 아무 소용이 없어져서 임금이 형편없이 낮아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원수는 기계를 때려 부숴버렸습니다. 자, 기계를 때려 부쉈거든요. 여기에 러다이트라는 이제 인동인데, 기계를 부수자라고 이제 선동하는 그림이에요. 프레임 브레이킹, 기계를 부수는 놈은 적발이 되게 되면 200파운드의 리워드, 보상금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동자들이 이 당시에 받던 봉급이 1파운드는 20실링이거든요. 1실링이 안 됐어요. 주급이 200파운드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보상금으로 준다.
기계가 계속 들어오고 그 기계를 부수려고 막았던 사람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 상태에서 기계가 들어오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상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기계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자가 되려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늦게까지, 그리고 봄이 오기 시작, 여름이 오기 시작하면 들판에 아주 새벽같이 나가서 김을 매도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됐었어요. 옛날보다 훨씬 더 가네. 워킹 푸어라고 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기계가 유토피아를 만들어 줄 거라는 부분적인 희망이 있었는데 그 기계가 유토피아를 만들어 주는 희망이 실제는 절망으로 바뀌게 되어서 세상이 이상해진 겁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 다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바로 그때에 이 사람들에게 문제의 해결책,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의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의 모순이나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걸 어디에서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를 밝혀주는, 물론 한 사람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이 도전을 했고 그 중에서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막스였어요. 막스는 요 내용을 뭐라고 했느냐, 기계 뒤에는 생산관계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다. 그 생산관계가 모든 걸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생산관계를 바꿔야 된다 라고 이제 막스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막스가 그걸 공식적으로 이제 노동자 다수하고 공유하게 되었던 사건, 그거는 1889년에 있었던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 인터내셔널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때 막스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요. 막스는 83년에 세상을 이미 떠났고 막스의 뒤를 이어서 엥겔스라는 사람이 이제 요 대회하고 직접 관련을 맺어가지고 요 대회에서 막스가 시키던 방식, 생산관계를 변혁하는 것을 노동운동의 목표로 삼아서 세상을 바꾸자라고 하는 운동이 결의가 되었고 요 결의에서 제일 처음 내세웠던 실천적 방안이 하루에 8시간만 일하자, 8시간 노동일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던 겁니다. 제2 인터내셔널이 그 당시에 개최되었던 그 파리의 이제 그것이었어요. 자, 막스가 생산관계를 바꾸면 세상이 바뀌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개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부르면은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인 나라들인데 이 선진국이 똑같지를 않아요.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그걸 딱 두 개로 나누면 저희들이 보통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는 라인강 북쪽의 동쪽 지역에 있는 지역, 요거를 우리가 보통 라인 모델 또는 스칸디나비안 모델 또는 노르딕 모델이라 그럽니다. 그 말고 이제 라인강 서쪽에 있는, 실제는 요것의 핵심은 미국이에요, 미국. 그래서 요거를 영미형 모델이라 해서 요 두 개가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면 독일은 1년 연간 국민소득이 한 6만 3천 달러 정도 되고 미국은 7만 6천 달러입니다. 그래서 독일보다 미국이 훨씬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국민소득이 잘 산다고 해서 노동자가 잘 사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죠. 그래서 시간당 임금을 계산을 해보니까 독일은 대체로 우리가 6.25를 겪었던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세계 1위를 빼앗긴 적이 없는 이 지수, 그게 바로 시간당 임금입니다. 시간당 임금은 독일이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독일이 시간당 41달러, 이게 2018년 기준인데 미국은 27달러밖에 안 해요. 연간 노동시간이 얼마 되느냐면 독일은 1340시간이죠. 미국은 1800시간이에요. 미국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산을 해도 1800시간 이상을 이하로 줄어든 적이 없어요. 계속 똑같습니다. 독일은 계속 줄었어요. 한 1400시간에서 지금 1300시간으로 떨어졌으니까. 독일은 똑같은 선진국이지만 미국에 비해서 적게 일하고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미국에 가서 보통 노동자들이 이제 중산층 노동자들이 사는 곳하고 독일의 중산층 노동자들이 사는 곳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독일이 훨씬 잘 산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가서 보면 미국의 한 노동자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 나름대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로스쿨을 나와가지고 변호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이제 미국 사회에서 출세했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국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일 때문에 독일을 가보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독일 변호사 집에 가서
본 겁니다. 독일 변호사가 사는 모습을 본 거죠. 이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낸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책을 썼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 책임이 드죠. 책 제목입니다. 번역이 우리나라 지금 그 알라딘에 올라와 있어요. 미국은 고용보험 기간도 굉장히 짧은 걸로 유명하거든요. 선진국 중에서는 뭐 고작 해봐야 한 10여 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고용보험이 끝나고 나면 미국의 노동자 어떻게 될까? 미국 노동자는 해고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지가 됩니다. 여러분 독일에, 네덜란드에, 덴마크에 거지가 있을까요? 거지가 몇 명쯤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유럽은 거지가 안 되게 하는 사회보장 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거지가 될 수밖에 없게 되면 집을 줍니다. 조치할 보능이라 해서 사회주택이라는 집을 줍니다. 물론 아파트이긴 하지만 썩 좋은 집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땅바닥에서 자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실업자면 먹여 살립니다. 처음에는 고용보험이 끝나도 취직이 안 되면 실업 부조라는 것을 가지고 먹여 살려요. 뭐하고 관련있느냐면 막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막스를 따라서 생산관계를 바꾸려고 노력했던 사회와 막스를 따르지 못한 미국과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미국에는 막스주의 정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나라에 가면 정당 이름이 SPD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소셜 데모크라트라는 거. 이게 이제 3인당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이 3인당이라는 게 바로 막스가 있을 때 만들어진 정당이고 독일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새끼를 쳐가지고 유럽에 전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막스가 인류주의 길을 그대로 꾸준히 따라서 지금까지 한 150년 이상 실천을 하고 있는 정당들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자본주의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막스의 차이점인데 막스를 따랐느냐 안 따랐냐. 그럼 막스가 사회를 변혁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생산관계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